삼성 라이온즈의 2026 시즌 강백호는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FA 잔혹사가 될까요? 요즘 삼성 팬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FA 최대어 강백호 영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백호는 2025 시즌 9월 말 기준 타율 2할 6푼대 15홈런 59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치를 기록했지만 조정 득점 생산력은 126.8에 달합니다. 이는 리그 평균 타자보다 27% 가까이 더 많은 득점을 생산했다는 의미로 올 시즌 삼성에서 이보다 높은 조정 득점 생산력을 기록한 선수는 디아즈, 구자욱, 김성윤 단 3명뿐입니다. 이러한 기록과 잠재력을 봤을 때 최근 부진했던 지금이 저점에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강백호의 최대 장점은 KBO 역대급 재능이라 불리는 타격에 있습니다. 데뷔 시즌 2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등장했고 2021년에는 타율 3할 4푼 7리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건강할 때의 강백호는 KBO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타격 포텐셜을 가진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선수입니다. FA 최대어 강백호의 가장 큰 가치는 나이입니다. FA가 되어도 만 26세에 불과해 30홈런을 쳐낼 전성기가 최소 5년 이상 보장된 선수입니다. 당연히 삼성뿐만 아니라 한화, 롯데, SSG까지 여러 구단이 참전하는 영입전이 예상되면서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의 파괴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웅, 강민호 등이 나선 5번 타순부터 하위 타선까지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약점이 뚜렷했습니다. 강백호가 5번 타자로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구자욱, 디아즈, 강백호, 김영웅로 이어지는 타선은 그야말로 공포의 거포 라인업이 됩니다. 특히 홈런 친화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강백호의 30홈런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명확합니다. 강백호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입니다. 일루수와 포수, 좌익수로도 출전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수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종 아쉬운 수비 장면을 노출하며 팀 전체의 수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강백호의 주 포지션이 지명타자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른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나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포수 육성 역시 프로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에게 안방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또한 과거 부상 이력과 2022 시즌 이후 다소 기복을 보이는 성적 또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좌타자가 많은 삼성에 또 한 명의 좌타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클린업 트리오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등 좌타 거포가 많은데 또 좌타 거포를 영입하는 게 맞을까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좌타자이지만 좌우 가리지 않는 만큼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외국인 타자 디아즈의 재계약 문제입니다. 디아즈의 압도적인 성적을 볼 때 시즌 종료 후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그를 영입하려 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만약 디아즈가 팀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백호 영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백호로 타선의 중심을 잡고 비어있는 외국인 타자를 우타 거포로 채워 좌우 밸런스까지 맞추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백호 영입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는 FA 계약 규모입니다. 그의 나이와 재능을 고려할 때 FA 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이 예상됩니다. 롯데, 한화, SSG 등도 참전한다면 120억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셀러리 캡입니다. 강백호에게 거액을 투자하면 내년에 FA 자격을 얻는 구자욱과 원태인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향된 KBO 셀러리 캡 제도로 인해 오버페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는 보상 선수 출혈입니다. 강백호는 FA A등급 선수로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 KT 위즈의 20인 보호선수 외 한 명의 보상 선수와 전년도 연봉 7억 원의 200%인 14억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나마 삼성의 뎁스가 약한 만큼 타팀보다는 20인 보호선수 명단을 꾸리기가 어렵지는 않은 편이나 유망주, 득점감 중 한 명은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호, 김태우는 FA로 제외했습니다. 투수 원태인, 최원태, 좌승현, 배찬승, 이호성, 육선엽, 이승민, 김재윤, 이재희, 최지광, 김무신, 타자 구자욱, 김성윤, 김지찬, 이재현, 김영웅, 박승규, 류지혁, 양도근, 심재훈. 양도근의 경우 상무 입대까지 생각하면 한 명을 추가 묶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20인을 묶을 것으로 보이며 20인 외에 선택을 한다면 2025 드래프트로 뽑은 차승준, 함소를 데려가거나 이재익, 이성규, 전병우 등 득점감이 KT의 선택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망주 유출이 아쉬울 수 있으나 유망주가 넘치는 한화에 비하면 A급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넘겨줄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삼성의 가장 시급한 보강점은 타선이 아닌 불펜이라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열리는 FA 시장에는 팀의 불펜을 단번에 바꿔줄 확실한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강할 수 없다면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불펜은 내년 시즌 김무신, 이재희, 최지광 등의 복귀를 기대하며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확실한 전력 보강이 가능한 타선의 투자에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야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좌타 편중이나 수비 문제, 부상 이력 등 문제점도 많지만 강백호 영입은 2026 시즌 삼성을 우승 후보로 만들 강력한 윈나우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구자욱과 원태인을 모두 잡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삼성 라이온즈의 강백호 FA 영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